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 대체거래소 시장의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간밤 전일 급등했던 미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6개로 포착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건 그린케미칼로 8%대 상승하고 있고요. DB손해보험 같은 보험주도 4%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HJ중공업이 오늘 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미 조선협력을 논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재건과 중국 해운산업 견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배를 잘 만드는 국가들의 최신식 선박을 주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DLENC라든지 DIC 그리고 태광산업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HD현대중공업도 조선주안에서 강세 시현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코아시아로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주의해 보셔야겠고요. 이 밖에도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7% 이상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곳곳에서 정치 테마주들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까요? 간밤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125%가 아니라 145%라면서 예상보다 높은 합계 관세율을 공시하자 상호관세 유예 효과가 하루 만에 힘을 잃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낙폭을 키운 가운데 나스닥도 4%대 하락, 반도체 지수는 7.9%대 하락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오늘은 HD현대중공업, 조선주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가 펼쳐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3% 낙폭을 키웠고요. SK하이닉스 특히 어제 11%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다시 18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11%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은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두드러지는 종목은 현대차나 기아로 2% 하락하는 가운데 KB금융도 3% 가까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프리마켓에서는 거래량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가장 큰 거래량은 그린케미칼로 10%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삼성전자나 하나오션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AS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지난 4월 3일 공략주로 제시해 준 게 바로 에어레인이었고요.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9일 공략주였던 동양철관도 지금 시초가 대비 3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후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체 포화 기술,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이 갖고 있는 회사가 몇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에어레인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LNG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쪽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이슈가 좀 잘 나와줬고요.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동양철관을 보셨다시피 그 다음 날 상한가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좀 보유자 관점에서만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분명히 이 관련된 이슈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윗꼬리가 나오고 또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좀 넘어주고 있지만 새로 신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이후에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보시고서 눌리는 자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고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또 LNG 관련된 이제 관광 관련주도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호 관세 이슈에서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주간 좀 쉬었다가 그 이후에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따라잡지 마시고 지금 이후에 늘려주는 모습 보시고 나서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1,300원에서 1,400원 그 사이로 좀 눌러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좀 잡아보시는 것 또한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어제 가지고 오셨던 공략주가 바로 이 에어레인이었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주였던 한택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주식은 타이밍이 예술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로 어제가 매매 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제시를 드릴 때 그동안 좀 어제 미국 주식 급반등에 따라서 우리 증시 높게 출발하면 그렇게 매매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 종목들 높게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LNG 섹터를 보시자 해서 에어레인을 눌림에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어제 마이너스권 음선 출발을 하면서 30%가 넘는 이런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런 매매 타점 좀 확실하게 잡아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다음 25,000원까지 자녀분 같은 경우는 25,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그리고 에어레인 같은 경우 다음에 또 한번 타점이 올 때 제가 지속적으로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자, 한택 같은 경우도 제가 4만 원 이상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급등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4만 원을 돌파해 줬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기업 내용 펀더멘탈 탄탄하기 때문에 이젠 자녀분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 기념 삼아서 5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함께 제시 드릴게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미국장으로부터 시작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종목성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일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리포트로 제시했던 목표가 대비 크게 떨어졌던 종목들에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이런 전략 유효할 수 있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목표가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게 네. 시장이 너무나 빠져가지고 굉장히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변화 없어요. 여전히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는 시황 전략,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모두 지금 하락 10파동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불러오고 있죠. 코스피 일간 차트 하락 10파동 완성 구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10파동을 지금 완성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제장 지수가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터닝포인트 기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낙폭 구간에서 이런 급격한 하락 다음에 이런 양봉들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했다고 확보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요. 전일에 우리 지수 미국 증시 영향으로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이런 지수 급등에 따라서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급격한 추격 매수 혹은 높은 지점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저점에서 눌림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어제장에서도 낙폭이 과다했던 섹터들부터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빠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펀더멘탈 대비 낙폭 주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에서 공략, 저점계로 보시고 잡아주시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엘리엇 파동 이론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 시 얘기하셨다면 네. 사실은 이게 걱정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바닥 밑에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걱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까 기술적 이슈를 보셨지만 지금 10파동을 거의 완성을 했거든요. 예. 어제 이런 캔들,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서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낙폭 구간에서 이런 장대 양봉 어느 정도 하락을 확보해주고 지지해주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캔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장에서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겁먹으시기보다는 좀 저점기를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이런 저점에서 선점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두신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지수 반등이 이뤄질 때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지금 그런 걱정들이 조금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보신다면 저희가 아까 이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 괴리율이 좀 나왔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지금 1위가 괴리율 가장 높은 데가 한미반도체네요. 네. 이런 데들에 대한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 저는 반도체 섹터는 지난번에도 저점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제 급반등이 나와서 우리 저점기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섹터들 저는 눌림을 받는다면 사실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다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펀더멘탈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홀딩, 인내하시는 전략 혹은 저점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조선주 관련 이슈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사업 확장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HT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 업계에서는 HT 현대 인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상중 파트너님, 자세히 짚어주시죠. 저런 이슈가 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미 본토에서 MRO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MRO 사업, 그러니까 미 함정을 단순히 이제 본토에서만이 아닌 아시아권에서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 이런 흐름, 이게 시대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조선주라든지 MRO 사업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좀 2파전이긴 하지만은 이제 HG 그룹이 현대가 좀 인수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수빅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진중공업이 사실 2006년도에 이제 건설을 해서 2009년도에 완성한 뒤에 사실 세계 5대 그런 조선소를 좀 키우려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좀 2파전으로 좀 나오게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MRO 사업이 단기간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해상 장악력을 위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MRO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한국하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선소를 지속적으로 좀 늘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한번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조선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좋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업황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뭐 하나오션도 있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HD 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HJ 중공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좋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MRO 사업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최초 함정 전문 방산 업체로 지정된 다음에 독도함이라든지 마라도함 그리고 유도탄 고속함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여러 인사들을 좀 유입을 해서 군 인사들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컨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더 유망한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미 함정 그러니까 MRO 사업은 연간 한 20조 정도의 규모로 좀 확대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런 조선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동남아시아 또 조선소도 연이어서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주랑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못 갈 때 H중공업 뭐 7%, 5%대 당일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까요? 글쎄요. 근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워낙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MRO 사업 부분이 다른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HJ중공업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대감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종목들, 특히 기업들은 숫자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 두 가지를 합쳐서 주가로 반영이 되는데요.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점을 잘 깨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레인도 같은 종목이었어요. 똑같이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쉬어주는 흐름. 마찬가지로 HJ중공업도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쉬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잘 깨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가에 부담이 있기보다는 저점에서 공략해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고점인 9,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죠. 이 정부가 K휴머노이드 연합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테슬라복과도 경쟁하겠다는 건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 자체는 우리 로봇주한테 나쁘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이런 투자가 정말로 테슬라복과 경쟁할 수 있는가? 또 우리 한국 로봇들 그 정도로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런 정책들을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 로봇은 가야 할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테슬라하고 경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이 테슬라가 로봇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전 세계 로봇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국내 시장에서도 우리 로봇 사업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글로벌 패러다임 흐름을 보시면 뭐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기타 등등 뭐 삼성전자, LG전자 모든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로봇 사업,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머노이드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의 주목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부품 중에서는 액추에이터를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SK그룹에서 이 로봇 사업을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봇 사업도 SK 쪽에 주목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젠 서서히 가시화가 되면서 중간중간 모멘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신다면 SK 로봇 관련주도 주목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주 같은 경우는 유일로보틱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들이 조금 유망할까요? 네, 역시 SK 로봇 사업과 관련돼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다 아실 거예요. SK온 미국 법인과 콜옵션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과거 뭐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기업이 이런 투자한 기업들은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위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 저는 주식은 매매 타이밍이 예술이란 말이 있듯이 상승 눌림을 잘 노리셔야 되는데 지금 고점 대비 24% 빠진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분도 딱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되돌려주고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을 지지해주는 자리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과매도권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중장기 안정형 포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눌림에서 매수도 무리 없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로봇 이슈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2차 전지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2차 전지주 그간 낙폭을 딛고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미국 2차 전지주인 퀀텀스케이프도 매도 의견에 밀린 상황입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2차 전지주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2차 전지주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 많으셨고 또 이전에 또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또 가지고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SK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여타 기관 종목을 보면은 분리막 원단 공급 소식을 통해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5% 어제 급등을 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관련된 이슈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아무래도 좀 압박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내 기업이다.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IRA 관련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MPC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단기간적으로 올라오기에는 다소 조금은 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캐즘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가시권에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좀 상반기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기간적으로 좀 올라오는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투자 의견 자세히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방금 전 목표 주가 올라간 HD 한국 조성해양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재치 있는데요. 우리 조선사 5개에 엔진 회사 2개나 있다라는 제목의 SK증권 리포트입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목표 주가도 대폭 올렸습니다. 25만 원 선에서 29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또 36%의 상승여력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HD 현대그룹이 이번 주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줬는데요. 미국 최대 군수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와 양해각서를 썼고요. 또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 인수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앞서 들으셨을 겁니다. 수빅 조선소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무, 현대미포, 현대베트남 조선 등 5개 조선사 운영을 통해서 인도슬로 선종 그리고 사이즈별 선박수주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HD 현대마린엔진과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기계 사업부를 통해서 대형부터 소형까지 모든 엔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 덕분에 글로벌 엔진 공급 부족 수혜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조선사와 2개 엔진사를 통해서 HD 한국조성해양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키울 거란 SK증권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공시행 리포트 안혜수였습니다. 네, 바로 오늘장 공략줄 찾아보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T-로보틱스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포인트 주목해야 될까요? 예, 제가 차트와 함께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자, 산업용 이런 자율이동 로봇 기업인데 특히 SK온과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SK 로봇 사업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수주가 계속돼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낙폭을 불러왔죠. 고점 대비 41% 빠진 자리에서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최근 캔들에서 음선 5개 다음 과매도권에서 터닝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음선이 나와주고 있지만 양선 가능성도 있고 음선 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양선 노려볼 수 있는 자리. 목표가 11,200원, 손절가 8,600원 제시드리면서 목표가 도달 시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너무 알찼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졌는데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목표가 손절가 기준으로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TLB에 좀 갖고 와봤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캠 관련된 종목입니다. 빠르게 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700원 정도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전에 지금 2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쉬어주는 타이밍, 거래량이 오르고 나서 다시 쉬어주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반도체 종목, 소부장 종목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23,000원, 조금 더 높게 25,000원 정도까지도 좀 열려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T-로보틱스 TLB 자세히 짚어봤고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로봇주, 조선주 업종 점검해봤고요. 재점화된 미중 갈등의 간밤 나스닥이 하루 만에 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요. 간밤 2% 넘게 빠진 만큼 오늘은 어제 급등 이후 차익 실현성 매물 출회될 가능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확인하고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